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에서 모레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장마 막바지에 왜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건지 오늘 자세한 장마 상황과 전망을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많은 비가 쏟아진 상황이라서 부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네,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으로는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미시령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 경북 영덕에 229mm, 울진 228mm, 강릉 14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도 106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비의 양도 많았지만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이 피해가 커졌습니다. 어제부터 1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부산 해운대가 시간당 8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 울산 울주군에서도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도 시간당 30에서 50mm, 서울도 어제 오후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었습니다. 이제 내륙 지역은 좀 그래도 비가 잦아든 모습인데 앞으로 동해안이 좀 걱정입니다. 모레까지 400mm가 넘는 비가 더 온다면서요? 네, 지금도 강원 영동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이 지금 일본 쪽에 발달한 고기압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상당히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수증기가 동해상에서 태백산맥으로 불어들게 되면서 이 동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원 속초와 고성 양양 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150mm 이상, 그리고 강원 영동에는 총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이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추가로 4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더 쏟아진다는 예보여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지역 저희가 이제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비 피해가 매우 심각해서요. 어젯밤에만 200mm입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이 뭐라고 좀 밝혀졌나요?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부산에서는 어젯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해운대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집중이 됐는데 7월 하순 기준으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이고 시간당 50mm가 넘는 비는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80mm니까 거의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폭우 구름이 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 남해안 쪽에 머물렀는데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부산에 약 한 200mm에 가까운 비를 뿌렸고요. 이 저기압이 회전하면서 만든 통로를 따라 뜨거운 수증기가 급격하게 몰려들면서 여기에 또 대기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 내린 비도 무척이나 많았었는데 특히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비가 가장 집중됐던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 사이거든요. 이때 해운대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이 만조 시각이 밤 10시 3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쏟아진 비가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조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빗물과 바닷물이 그대로 뒤섞이면서 이 해안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어제 만조 같은 경우에는 천문조라고 해서 이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서 이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더 높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악조건들이 겹치면서 이 부산 쪽에 유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쯤이면 이제 장마가 끝날 시기인데 지금은 막바지에도 장마가 이렇게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올해 장마는 언제쯤 끝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번 장맛비 전망부터 전해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서 비구름이 굉장히 느리게 이동을 하면서 이 내륙은 일요일 오전에 그리고 동해안은 일요일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일요일 밤에 잠시 이 숨고르게 들어갔던 장마전선은 월요일에 다시 한반도로 북상을 하겠는데요. 이 월요일 오전에 충청 이남, 화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확대가 되겠고 이후에는 주 후반에서 길게는 이 다음 달 초까지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평년의 장마 종료가 7월 23일에서 25일 정도인데 예. 이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3일에서 많게는 5일 이상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마가 종료가 되려면 이 장마 전선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크게 밀어내야 되는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전선 북쪽에서 이 찬 공기가 장마전선을 누르는 형국이거든요. 예. 일단 다음 주에 북상하는 장마전선은 이 수치 모델상으로는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올해 워낙 찬 공기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비구름대가 다시 중부지방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장마가 8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산처럼 비 피해가 컸던 지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적은 비가 내려도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 예보가 계속 들어있는 만큼 이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장마 끝나도 비가 많이 내리거나 게릴라성 호우 같은 게 좀 잦다 보니까 다음 8월은 또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8월에도 이런 게릴라성 호우 조심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장마가 끝나면 이제 태풍만 아니면 큰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최근 여름철 강수 양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장마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비가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통계를 살펴보면 이 장마철에 이 강수량 변화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장마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8월의 강수량 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8월에 장마 종료 이후에 강수량 이 상승폭은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총 강수량도 장마철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여름철이 장마가 끝나도 이 8월에도 충분히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예년보다 이 올해 8월에는 게릴라성 호우 그리고 국지성 호우가 더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올해 장마 특징을 보면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이 대립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찬 공기가 장마를 누르는 형국인데 이 8월로 넘어가게 되면 남쪽의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 올해는 찬 공기의 세력도 그에 못지않게 강하다 보니까 이 두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강하게 더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제 부산에 내려졌던 이 폭우 정도의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이 8월에도 우리나라 상공에서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과 일본 쪽에서도 이 큰 홍수가 났었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지금 동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8월까지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텐데 어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장마철마다 피해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요령을 좀 짚어주시죠. 네,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이 TV나 라디오 등을 켜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변화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불필요한 바깥 활동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하천이나 계곡, 하천 등에서는 주변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 만약 계곡이나 하천에서 고립이 됐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만약에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경우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가로등이나 신호등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차량으로 운전 중이라면 이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이 최대한 신속하게 침수 지역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비 피해가 예상된다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고, 만약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튜브나 구명조끼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전망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